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XRP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어느 영상에서도 볼 수 없는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시면 여러분들 XRP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으신 분들 한 방에 싹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SEC 홈페이지에 이상한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분명히 이제까지 짓눌려 있었던 모든 SEC와 리플과의 관계가 한 방에 끝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대왕고래의 신들린 매직 구간입니다. 설마 여기에서 얘들이 매수할 수 있을까 하는 구간에서 정말 거기서 미친 듯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월 13일 XRP ETF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세 가지 부분이 앞으로 우리 XRP의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SEC 홈페이지의 이상한 변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가 SEC 홈페이지를 매일매일 들어갑니다. 매일매일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리플 관련해서 소송 그 부분을 좀 검색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결과물이 없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었죠. SEC에서 이제는 소송 항소 부분에 대해서 잠시 중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홈페이지에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없어지겠습니까? 그런 자료 그냥 없애버리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검색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3월에서 4월 달 정도 되면 SEC와 리플과의 소송이 어느 정도 일단락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후의 흐름을 분명히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게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알게 모르게 이 항소라는 부분 때문에 짓눌려 있었던 우리 XRP의 가격이 이제는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3월에서 4월. 분명히 여러분 지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에서도 3월, 4월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3월, 4월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파월 지금 상원 의원에 가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였죠.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아직은 튼튼하니까 금리 인하란 부분은 아직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2024년 12월 달에 금리 인하한 이후에 2025년 전망할 때 금리 인하는 내년 정도 되면은 두 번 정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아직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업계의 디뱅킹 문제 해결 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된지는 자세히 모르고 있었다.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예전에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SEC로부터 시티은행 압력을 받았죠. 그래서 갈링하우스와 시티은행 25년간 거래해온 것을 전부 다 한 방에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자, 이제는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전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두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미래에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발언. 그리고 CBDC 관련해서는 이것은 뭐 개인 금융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CBDC 도입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부분은 맞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CBDC 관련해서 뭐 탈세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잡아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 자유금융 관련해서 모두 다 살펴보겠다는 거거든요. 정말 위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 하는 게 맞다.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가장 중요한 부분. 지금 현재 암호화폐 관련해서 앞서서 서 있던 그 부분에서 이제는 뒤로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거 한번 뒤집어 엎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거기에 대한 압박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금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에 다시 한번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압박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연내에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지만 그게 3번에서 4번까지도 확대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분명히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이 시문의 생각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설마 고래들이 여기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입니다. 예전에 대왕고래들의 움직임 매일매일 저 시문과 같이 살펴보고 계시죠. 자, 그런데 가장 많이 매수한 이 구간이 있었는데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이었습니다. 이때가 2월 6일과 2월 7일이었죠. 자, 2월 6일과 2월 7일에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는데 그게 과연 어느 지점인지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1차적으로 하락한 이후에 저점을 잡았죠. 지금 저점을 잡고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이 저점을 잡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단 말입니다. 정확히 얘들은 뭘 노리고 들어왔을까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이 지지선 분명히 지켜주는 흐름, 여기에서부터 대왕고래들은 매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장 큰 매수를 한 때가 바로 이 지점인데 이때가 2월 6일과 7일, 그러니까 하락한 이후에 하락을 멈추고 횡보하는 그런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강하게 했다는 소리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알고 이걸 했을까요?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이런 썰을 풀어봅니다. 이 하락도 대왕 고래들이 의도한 하락이었다. 약간만 매도를 해주면 우르르 개인 투자자들을 매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여기에서 보여졌다는 거예요. 정말 이 구간 잘 지키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지금까지 견디셨다면 잘하신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쪽에서 팔 걸 이런 게 지금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저점인데 왜 매도를 합니까? 그리고 대왕거래가 이 저점에서 들어왔는데 왜 내가 매도를 해야 됩니까? 매도를 할 필요 전혀 없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관세 폭탄 때문에 한 번 더 출렁거리는 흐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를 매수의 기회로 잡아야지, 그때를 매도의 기회로 잡으면 절대 안 된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제발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하지 마시라. 왜?
오늘 기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소규모 투자자들은 포지션을 마감해야 됐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많이 했다. 자, 그때 할인된 가격으로 수백만 개의 XRP 토큰을 누가 싹쓸이했다? 대왕고래들이 싹쓸이했다. 이 기사가 오늘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 알고 있었습니까? 목요일과 금요일에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확히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고 그때부터 그 포지션을 잡고 있었죠. 그러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신문과 같이 하시라는 거예요. 이 신문과 같이 하시면 충분히 이 어려운 흐름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2월달 과연 어떻게 우리 XRP가 움직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차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에서 대왕고래들이 들어왔죠. 대왕고래들이 들어오고 자리를 딱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뭐 장중에도 막 상승 하락 정신없죠. 자, 당분간에는 이런 식으로 박스권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흐름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2월 달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무엇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보릿고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 달만 참으면 됩니다. 2월 달, 정말 2월 달만 참으면 3월 달과 4월 달에 어떻게 된다고요? 추세의 전환과 함께 그 다음에 4월 달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총 3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첫 번째에도 3월달, 4월달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에도 3월달, 4월달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공통적인 그런 부분이 바로 3월과 4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 이 시문의 심리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하향 돌파하면 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 이내에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대왕거래가 나갔다 안 나갔다? 그렇죠. 안 나갔다. 잘 알고 계십니다. 안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죠.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마이너스 5%를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뭐다? 대왕거래 안 나갔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조금 일봉이 흔들리고 가격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번 출렁거리면 야, 나에게 다시 한번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구나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와 머스크 정말 안 좋은 사이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행정명령 서명할 때 누구를 옆에 세웠습니까? 머스크를 옆에 세웠단 말이에요. 행정명령 서명하는데 일반인입니다. 물론 도지를 이끌고 있습니다. 도지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뭐 일반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같이 옆에 세워놓고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 상징성이 있습니다. 어떤 상징성? 이제까지 너희들 아무리 둘이 사이가 안 좋고 둘이 갈라지네 뭐 이야기 해봤자 나 이거 절대 그런 사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굉장히 대서특별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너희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제가 말씀드렸죠. 머스크 기업가다. 절대적으로 한번 잡은 권력을 그대로 놓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썰로 드린 말씀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다음은 트럼프 철강관세입니다. 철강관세가 중요한 게 뭐였냐면 여기서 관세 압박하고 협상하는 트럼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1기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우군은 봐줬어요. 근데 2기 때는 우군이고 적군이고 다
관세를 매겼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트럼프의 의도는 이겁니다. 예전에 대통령 뭐 선거할 때 그때 공약으로 제일 먼저 내세운 게 미국 경제 살리기였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 우방국이든지 적국이든지 간에 모두 다 우리 미국 경제를 갉아먹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갉아먹는 것이 우리 자국민에게 굉장히 부담으로 돌아온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못하도록 만들겠다. 우리 미국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런 주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기 때는 아주 강하게 지금 뭐 직진하고 있습니다. 1기 때는 약간 뭐 유연하게 갔다고 하면 2기 때는 그 공약 때문에 아주 강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트럼프 자기가 공약 내세운 것은 거의 60에서 70%는 전부 다 관철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있는 것도 분명히 얻어낸다고 하면은 풀어주겠지만 얻어내지 못하는 그런 국가들은 계속적으로 관세를 물릴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얻어낸다고 하면 그러면 제 생각에는 2월 달에는 모두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뭐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예외를 했죠. 우리들한테 이익이 되니까 호주는 열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인도에서도 지금 찾아오고 있고 뭐 다 찾아오고 있죠. 다 찾아오고 있고 지금 EU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우리는 반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2월 안에는 손을 들지 않을까. 손 들고 그냥 그래 우리도 뭔가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다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월 달에는 정말 이런 관세 폭탄 돌리기 때문에 다소 보릿고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죠.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 XRP가 2월 13일에 ETF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물론 승인되는 것은 10월 17일경 그때 승인이 되긴 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자,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앞으로 ETF 승인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증권이냐 상품이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많긴 하지만 지금 현재 갈링하우스와 트럼프와 머스크 만났었고 그리고 또 지금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자문역을 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갈링하우스 암호화폐 자문역은 분명히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는데 과연 그 부분은 맞을 수 있을지는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문과 같이 하시면 그거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신문이 예상하는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자, 이렇게 자문역을 만든다고 하면 이 XRP ETF 승인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겠죠. 조금 더 단축을 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승인 전에 가승인을 이렇게 발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분위기를 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문역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뭐 통과되는 것은 뭐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SEC 홈페이지가 변화가 됐다. 그러면 이 소송에 대한 문제는 3, 4월 안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다. 그 부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고래들이 희한한 곳에서 매수를 했다. 자, 그 부분 살펴봤죠. 2월 6일과 7일 하락한 다음에 저점을 찍을 때 거기를 진짜 어떻게 알고 공략했는지 모르지만 거기를 공략해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은 저점을 잡고 있다. 그래서 단기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가질 것이다. 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로 XRP ETF 인정. 이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것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10월 달에 XRP ETF는 반드시 승인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봉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시문의 심리선 보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준선 위쪽에 오면 매수,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마이너스 5% 이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같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5% 이하로 빠지면은 그냥 대왕거리들 나갔다. 그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도 가지고 계시라고, 이렇게 하락을 할 때도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에서 대왕거래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는 여기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매도할 때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분명히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대왕거래들이 희한하게도 2월 6일과 7일에 여기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문의 심리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때죠. 695원에서 700원대 이때 매수 신호가 딱 나왔거든요. 그런 다음에 계속적으로 위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한번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자,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매도를 한번 하셨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이렇게 마이너스 5% 이내에서 빠졌다 다시 올라오면 여러분 절대 매도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제가 찝어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조정을 줄 때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 지난 영상에서 강조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슈팅을 주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됐대요. 어디에서냐면 여기에요. 바로 여기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서 횡보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렵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뭔가가 매도 신호가 나온다. 매도를 하고 있는 세력들이 보인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툭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락을 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지금 아직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매수의 구간입니까? 아닙니까? 매수의 구간이 아니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 5% 내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 분명히 구별을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시문의 심리선, 여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수익을 못 보셨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부터 수익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뭘로? 이 시문의 심리선으로. 단지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 파이낸스입니다.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1761원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들고 가야 돼요. 왜? 마이너스 5% 이하를 안 빠졌기 때문에. 자, 그러나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11월 6일이죠. 작년 11월 6일에 종가가 1017원이었거든요. 이때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매수 신호가 나왔죠. 그런 다음에 매도 신호는 어디서? 여기서 나왔습니다. 매도 신호 나올 때가 바로 12월 24일 종가 2,541원대였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한 달이 조금 넘게 걸렸죠. 그렇지만 이렇게 여기서 절대적으로 기준선 아래쪽으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된다. 단기적인지 중장기적인지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나 매도 신호 나오면 분명히 매도를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11월 6일 날 종가로 만약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12월 24일에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2배 이상 올랐죠. 여러분 1,000만 투자했으면 벌써 얼마입니까? 2,500만 원 됐습니다. 2.5배. 그렇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크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이다입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매수 신호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매수 신호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11월 6일 날 종가 501원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도 신호는 앞서 봤듯이 12월 17일 종가 1540원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1월 6일 날 투자하고 12월 17일 날 매도를 했다면 거의 한 달하고 한 10일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에 500원짜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1540원이 됐어요. 무려 3배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1000만 원 투자했다고 하면 3천만 원이 됐습니다. 한 달 사이에. 이것도 안정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시고 단지 이 차트만 보고 이 밑에 있는 시문의 심리선만 보고 여러분들 투자하셨다고 하면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런 보조 지표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코인 지금 현재 막 난리죠. 지금 현재의 흐름을 보면 막 전부 다 파란색이고 난립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빨간색이 나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이 시문의 심리선, 기준선 위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현재 반등을 하면서 빨간불이 켜지더라도 이렇게 빨간불이 켜지더라도 시문의 심리선, 기준선 위쪽으로 못 올라온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런 작은 반등에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시면 정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시문의 심리선 거기에 딱 맞는 코인, 그 코인을 찾아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시문의 심리선, 기준선 돌파했죠. 상향 돌파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상단 전고점이 있습니다. 전고점이 있지만 이 상단의 전고점을 분명히 뚫어내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냥 2배, 3배 그냥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문의 심리선,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나온 이 코인 여러분에게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는 방법은 쉽습니다. 지금 바로 이쪽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010-9966-3148로 문자 급등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010-9966-3148로 문자 급등하고 보내시면 앞서 봤던 이 시문의 심리선, 기준선을 돌파하면 매수, 하향 돌파하면 매도, 단 이것만 가지고 2배에서 3배 상승 만들어냈던 그런 흐름을 포착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기에서 큰 수익 2배, 3배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빨리 010-9966-3148로 문자 급등하고 보내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시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이었습니다.